따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HSK 5급 180점 넘어 230점까지 저자 한국인 레오입니다. 여러분들 이 교재는 여러분들이 180점 합격부터 230점까지 가장 빨리 취득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교재입니다. 여러분들 수능 만점자가 뭐라고 합니까? 교과서에 충실했다. 여러분들도 이 교재만 충실히 보시면 충분히 이 점수를 받습니다. 추가로 다른 거 보실 필요 없습니다. 물론 230점 저희 교재 따고 저는 250점 이상 딸 거예요. 이러신 분들은 다른 거 보셔도 돼요. 근데 일단 230점까지는 필독서예요. 이것만 보시면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유형이랑 그다음에 시험 합격 전략을 공부할 건데 오늘은 이제 좀 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전략을 잘 세울 수 있는지 저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SK 5급 시험 소개 및 합격 전략. 자, 먼저 듣기 영역을 보면요. 총 45문제 그리고 2.2점씩입니다. 100점 만점인데 소수점은 점수로 나오지 않고요. 이렇게 반올림하거나 아니면 내리거나 해서 나오고요. 상대평가는 거의 적용되지는 않아요. 주로 상대평가는 쓰기 이 부분이 있죠? 장문. 거기서 조금 적용이 되고 여기는 거의 절대평가로 평가하는 부분이고 사실 HSK 5급 듣기 영역은 HSK 4급의 듣기 영역하고 새롭게 추가되는 그런 유형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4급의 듣기 2, 3 부분이 그대로 5급의 듣기 1, 2 부분으로 와 있는 거죠. 자, 크게 대화형하고 서술형으로 나눕니다. 이게 1, 2, 3 부분이 아니고 다 1, 2부분, 2부분이기 때문에 얘를 크게 대화형과 서술형으로 나누고 대화형은 다시 1부분, 2부분. 어떤 차이냐? 바로 1부분은 남녀 한마디 대화 그리고 질문. 2부분은 남녀 두마디 대화. 남녀 그리고 질문. 그래서 그거밖에 없어요, 차이가. 그래서 총 1부분 20문제, 2부분 10문제. 총 30문제입니다. 출제 포인트는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필소히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일상적인 대화 내용을 갖다가 테스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빠르게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영역이고 여기 이제 듣기 이 부분에 그 서술형이 있어. 서술형. 단문이 들리고 문제가 2문제짜리, 3문제짜리 나오죠. 이거는 6급의 입문과정입니다. HSK는 각 급수별로 서로 연관성이 아주 깊기 때문에 여기서 6급 입문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의 전략은 여기 20문제, 10문제 이 듣기 대화형에서 -5, -4를 만들어야 돼요. 시험장에 갈 때 처음부터가 아니고 내가 공부를 해서 알겠죠? 이 점수를 만들고 가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15문제가 나오고 6개 단문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 전략은 -6 그러니까 6개 단문에서 하나씩만 틀리자. 물론 난 너무 못해가지고 -9가 돼도 합격은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점수가 좀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6 혹은 -5 해가지고 틀린 문제가 총 -10 이게 제일 좋아요. 그럼 -14까지도 가도 대략 이제 69점 나와서 70점 정도 되면 합격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독해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180에서 200점대 살짝 좀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여기입니다. 78점. 총 -10을 목표로 해서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재와 함께 공부를 해서 이 듣기는 거의 75점에서 80점 이 정도를 맞춰놔야 여러분들 독해가 좀 어렵더라도 충분히 좋은 점수 최소 200점 이상 받을 수 있다는 거 230점까지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수를 우리가 목표로 하자 이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전략들이 중요합니다. 이런 전략들. 그 다음에 듣기의 4요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듣기를 할 때 크게 평소에는 내공을 쌓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듣기의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이 슈팔라마처럼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는 이제 내공을 쌓아서 단어 내공, 문장 내공을 해서 저절로 들리게끔 해야 되거든.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듣기는 평소에 받아쓰기랑 그 다음에 소리내서 10번씩 배운 스크립트 원문을 10번씩 반복해야지.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 보면 문제 풀고 다 맞춰보고 그 다음에 이해하죠.
이해하지? 그러면 바로 넘어가 버리는 거야. 그러면 절대 내공이 안 쌓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소리내서 크게 10번씩은 반복해서 읽고 그 다음에 틈틈이 받아쓰기를 해야 되는데 받아쓰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듣기의 사요소가 발음, 성조, 문맥, 구조거든요. 사실 듣기를 할 때 성조를 구분하기는 힘들고 발음으로 대충 먼저 구분을 하고 그 다음 중요한 게 문맥과 구조거든요. 이거는 받아쓰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많이 받아쓰기 하시고 여기 문맥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문맥이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말로 치면 여러분들 이런 단어 있어요. 태배. 이런 단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근데 태배 한국어 몰라요. 근데 리우 선생님 태배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뜻인지 알죠? 예, 택배 왔구나. 이거를 누가 이렇게 얘기하냐? 중국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어 약하신 분들. 중국어에는 받침이 없기 때문에 태배 그러더라고. 리우 선생님 태배 왔어요. 그랬어요. 우리 중국인 선생님이. 그래서 저는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듣기입니다. 문맥으로 듣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어도 그 단어가 뭐지 하는 순간 듣기는 안 되는 거야. 막 읽어 나가기 때문에 안 들리는 단어는 문맥으로 이렇게 유추해야 돼. 이게 택배구나라는 것을. 그리고 구조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법에서 배우잖아요. 쓰기 일부분. 주어, 수로, 목적어, 기본 틀에서 점점 문장이 길어지잖아요. 짧은 건 잘 듣지. 这是一本书,我是老师 이런 거 누가 못 들어요. 근데 막 길어지잖아요. 뭐 때문에? 관용어 때문에. 그래서 주어, 동사, 관용, 목적어. 이 구조에 익숙해지면 여러분들이 듣기 할 때 이렇게 끊어 들으면 쉽죠. 이렇게 끊어 듣기가 됩니다. 그래서 구조에도 익숙해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를 통해서 이 구조 연습도 할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듣기 전략을 짜고요. 그 다음에 독해 영역을 보겠습니다. 사실 5급은 이 독해 영역이 6급의 입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독해가 전반적으로 어려워요. 물론 이제 시험은 전체적으로요. 듣기, 독해, 쓰기 영역의 난이도가 나눠지고 다시 또 듣기의 1, 2부분의 난이도, 독해 1, 2, 3부분의 난이도, 쓰기 1, 2부분의 난이도가 또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각 지문별에 예를 들면 3문제짜리면 그 3문제의 난이도가 조절이 되고 이런 식으로 매 시험 난이도가 조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험은 과학인 거죠. 알겠죠? 자, 독해 영역도 총 45문제. 자, 이게 문제죠. 45분에 풀어야 돼. 45분에. 그래서 2.2점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듣기처럼 소수점은 나오지 않고 반올림이나 내리거나 해서 소수점은 안 나오고 거의 절대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이제 전략이 있죠. 전략.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냐? 자, 독해 일부분은 지문이 총 4개가 나옵니다. 4개. 어휘 테스트하는 영역이죠. 필수 어휘. 그 다음에 4문제짜리 3개, 3문제짜리 하나인데 4문제짜리는 이제 문장을 물어보기도 하지만 대부분 필수 어휘를 물어봐요. 여기서 우리는 1차 -6, 그 다음에 이제 조금 180에서 210점대가 아니고 나는 210점에서 240점 여기까지 가겠다. 그러면 -4. 지문당 하나씩 틀리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지문 4개가 나오면요. 2개는 좀 쉽고 2개는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좀 어려운 데서는 하나씩 더 틀려서 -6 가는 거죠. 그 다음부터 이제 2, 3부분인데요. 2, 3부분은 여기서 이제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문제를 풀 때 그 시험 전략은 우리 교재에 잘 써놨습니다. 아시겠죠? 그때 꼭 봐야 돼요. 교재를. 그리고 이 부분의 목표는요. 총 10문제거든요. 10문제. 이게 이제 6급으로 가면 듣기 일부분이거든요. 단문이 들리고 단문을 보고 A, B, C 중에 맞는 거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4를 목표로 하는 게 좋죠. 이제 좀 더 고득점 받으려면 -3까지 가야 되는데 기본 -4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3부분은 이제 6급으로 가면 독해 4부분 똑같죠. 근데 이제 얘는 지문이 5개가 나옵니다. 4문제짜리가. 알겠죠? 지문 5개인데 많이 틀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시간이 부족해서 그래요. 이 독해 영역을 이 시간 안에 다 풀려면 최소 230점의 내공, 거의 250점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목표는 일단 180에서 230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을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난이도가 있는데 어려운 문제는 버리면서 가야지. 그걸 끝까지 풀겠다고 잡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230점까지는 제가 안내하는 대로 교재를 따라서 공부하시면 최대한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풀 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이제 좀 많이 지문을 한두 개는 못 풀어요. 그게 정상이야. 지문 한두 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찍게 돼요. 그래서 그게 정상이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그래서 마이너스 8까지 틀려도 여러분들 전체 총 마이너스 18이면 대략 60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죠? 대략 60점. 그러면 전체 점수는 180, 아까 듣기를 거의 70점대 맞춰 놓으면은 180에서 210점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전략을 잘 짜야 돼요. 그리고 약간 더 고득점 가려면 여기 3부분도 마이너스 5까지 해서 210에서 240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독해가 약 74점 정도 나오면 우리가 아까 이 정도 실력이신 분들은 듣기도 거의 80점 가까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충분히 210에서 240점 충분히 나오죠. 이렇게 전략을 잘 짜고 우리가 공부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독해도 3요소가 있는데 그죠? 독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어휘를 많이 알아야 되거든. 근데 우리가 필수 어휘라는 것은요. 시험지에서 필수 어휘로만 시험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필수 어휘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단어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필수 어휘는 공부해야 되겠죠? 근데 그 외적인 단어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바로 쯔 학습을 해야 돼요. 한 글자씩 한 글자씩 쯔로. 알겠죠? 그래서 틈틈이 쯔 학습을 하는데 이제 쯔 학습과 관련해서는 우리 달학원에서 5, 6급 보컬 이후 교재가 있어요. 잠깐 멈추고 한번 검색해봐요. 검색. 이 책이 아주 불후의 명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쯔 학습을 하는 데 있어 정말 안내를 잘 해놨어요. 정말 중요한 단어들을 한자 한자씩. 그래서 어휘량을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유추할 수가 있게끔 그렇게 해서 어휘를 공부해놔야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은 시험 끝나고 선생님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라는 말 절대 안 해요. 아시겠죠? 선생님 쯔 학습 덕분에 모르는 단어는 많이 나왔지만 유추해서 잘 풀었습니다 라고 하죠. 진짜로. 아시겠죠? 그 다음에 속독. 이거 조심해야 돼요.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 저 독해 시간이 너무 부족한데 모의고사 문제집 좀 추천해 주세요 라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물어봐. 근데 절대 모의고사 문제 많이 풀면 안 됩니다. 일단 우리 교재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우리 책에도 모의고사 마지막에 한 세트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를 다 공부하면 저한테 또 리우 HSK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우리 책 인증, 공부했다는 거 다 인증하면 또 무료로 모의고사도 한 세트 드립니다. 그것만 해도 충분해. 알겠죠? 그래서 속독은 문제를 많이 풀어서 속독이 되는 게 절대 아니고 우리가 이제 배운 지문들을 공부를 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해를 하면 안 돼. 반복을 해줘야 돼. 10번씩 꼭 소리내서 읽어주시고 그러다 보면 정독을 해야 그죠? 정독 내공이 쌓여야 저절로 속독이 돼요. 한국어처럼. 그죠? 그리고 이제 배경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5급부터는 4급하고 다르게 이 설명문들이 많이 나와요. 지식을 전달하는 글들이 중국과 관련된 지식 그리고 일반 상시에 관한 지식. 알겠죠? 그래서 이 배경 지식들은요. 어떻게 한다? 이게 평소에 이게 HSK를 통해서도 우리가 쌓아야 되겠지만 평소에 한국어로 된 지식도 많이 알아두면 좋아요. 에빙하우스의 만각곡선 나왔죠. 예, 배운 것에 20분 내로 배우고 나서 20분 내로 배운 것의 41.8% 잃어버리는 게 만각곡선이죠. 그 HSK 나온 거고 깨진 유리창의 법칙 이런 거 우리가 한국어로 다 접할 수 있는 기본 상식들인데요. 그런 것들이 다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내가 한국어로 아는 내용이 나오면 모르는 단어가 많아도 문제 푸는데 참 수월하죠. 그래서 평상시에도 우리가 한국어로도 배경 지식을 좀 같이 키워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독해 영역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전략을 잘 짜고 있죠. 쓰기 영역. 쓰기 1부분, 2부분 나눌 건데 일단 1부분부터 보죠. 총 8문제고 5점씩 40점 만점인데요. 야, 이거는 정말 저랑 같이 공부하고 말이죠. 이거 만점 안 맞으면 안 돼. 그건 나에 대한 모욕이야, 모욕. 그래서 쓰기 8문제. 이거 4급하고 똑같거든요. 4급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4급하고 어법 지식이 똑같아. 문제 유형도 똑같고 어법 지식은 똑같은데 뭐가 달라지냐? 5급 어휘들이 추가된다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렵지 않은 게 이 쓰기 1부분인데 일단 좀 팁을 드리면 IBT는 뭐 단어를 드래그
끌어다가 쓰죠. 그러다 보니까 문장보 없어요. PPT, 종이로 보는 시험, 이것도 사실은 문장보는 감점 요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PPT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모르겠으면 다 이제 마침표 이렇게 약간 조그마한 동그라미하고 물음표밖에 없는데 거의 마침표죠. 근데 이것도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아예 쓰지 마요. 그러면 감점은 아니에요. 알겠죠? 제가 다 해봤슈. 그 다음에 8문제에서 우리 목표는 최대 마이너스 2입니다. 8문제 중에 한 2문제 정도가 조금 까다롭지 나머지는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총 30점 이상을 취득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만점. 우리 교재에 여러분들 출제 포인트랑 어법 이론들 딱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 다양한 문형들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저희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다 해놓으면 열심히 공부하면 40점 만점도 결코 어렵지 않다. 이런 데서 점수를 얻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쓰기 일부분이 우리 교재 맨 처음이거든요. 우리 교재는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영역별로 안 해놨어요. 그 난이도별로 서서히 이렇게 이 영역별, 부분별 난이도별로 교재를 앞에서부터 그냥 차근차근 공부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쓰기 일부분부터 해놨죠. 우리 교재는. 그래서 이게 또 획기적인 교재 아니겠습니까? 다른 교재와는 급이 달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쓰기 일부분 목표 30점 이상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쓰기 일부분 아까도 말했지만 3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어법은 4급 어법이면 사실은 가능해요. 돼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우리 교재에서 어법 이론 간단하게 또 짚어볼 거고 그 다음에 어휘는 필수 어휘들 거의 90% 이상 필수 어휘들 나오고요. 그 다음에 5급 어휘 그렇죠? 특히 5급 어휘를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4급 어휘, 5급 어휘, 4급 어휘는 안 다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형들이 중요하죠. 어차피 이 나온 문제들에서 단어만 바꿔치기 하면서 그 틀은 바뀌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출문형들이 우리 교재에 많죠. 그래서 이거를 다 암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문제를 풀어보고 다 기본은 10번씩 읽되 내가 틀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50번 이상 반복해야 돼요. 항상 말하지만 언어는요. 이해해서 끝나면 안 돼. 알겠죠? 반드시 반복해야 돼. 운동선수들하고 똑같아요. 응? 여러분들이 반복을 해서 자연스럽게 몸에 익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아주 중요하다. 틀린 문제는 특히 제가 강의하면서요. 똑같은 문제를 매달 물어봐도요. 매달 틀린 사람이 있어. 매달. 으아 놀랍죠? 이거 안 하니까 그래. 틀린 문제는 50번이나 읽어야지. 똑같은 문제 똑같이 한 달 뒤에 되잖아요. 그럼 똑같이 틀려. 이거는 진짜 너무 많이 제가 봤기 때문에 꼭 제 말을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쓰기 이 부분 총 2문제인데요. 30점씩 60점 만점이잖아요. 그죠? 쓰기 이 부분은 개인 생각을 창작하면 안 돼. 알겠죠? 사람들이 자꾸 뭔가 막 엄청난 글짓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모범 답안 내용을 모방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언어는 모방이야. 외국어는 창조하지 마세요. 알겠지요? 그 진짜 쉬운 거야. 쓰기 이 부분은 막 사람들이 엄청 어려워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모범 답안을요. 최소 5개 이상을 암기하면 되는데 그 조건이 있어. 모범 답안 1개당 20초 내로 암기하면 돼.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딱 초 시계채고 막 20초가 될 때까지 암기하는 거지. 시험 보기 전에 이렇게 하고 가봐요. 그리고 꼭 이러는데 선생님 그게 도움이 될까요? 라고 자꾸 반문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지 마요. 알겠죠? 항상 제 강의를 듣고 교재로 공부할 때는 믿음이 중요해. 뭐가요? 믿음. 리우 합격, 불신 탈락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해보면 알아. 이게 한 친구들은 나중에 후기에다 선생님 말처럼 이렇게 외웠더니 점수 잘 나왔다. 그냥 하라면 되는데 꼭 토를 다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지 마요. 이렇게 해봐요. 진짜. 그러면 진짜 쓸 때 여러분들 쓰기 저절로 잘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재 쓰기 비법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최소 30점 그러니까 60점 만점 중에 50점은 못해도 맞아. 근데 이제 사실 3점 맞지는 않죠. 그러니까 아까 쓰기 일부분 30점 그 다음에 여기 30점까지 하면은 최소 60점 이상은 못해도 맞기 때문에 보통 70점은 나오거든요. 못해도. 그러니까 전체 점수가 180에서 200점. 근데 저는 5급의 180에서 200점은 사실은 4급의 고득점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200에서 230점을 따는 걸 목표로 하실 것을 최권장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도 230점까지 내공을 쌓고 우리 6급으로 가야 돼. 180점 따고 6급 가면 고생해. 힘들어. 포기하는 사람 너무 많이 봤어. 그래서
230점 내외로 만들어 놓고 가는 게 제일 좋죠. 자, 그러면 또 마지막으로 우리 쓰기 이 부분의 3요소를 보면 필수어휘는 기본이죠. 쓰기 이 부분의 첫 번째 99번 문제는 필수어휘, 물론 4급어휘도 주고 5급어휘도 주는데 평균 4급어휘 2개, 물론 가끔 3급도 나와요. 근데 4급어휘 2개, 5급어휘 3개, 이게 이제 평균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필수어휘 위주로 일단 알아야 돼. 그래서 그 단어를 쓰죠. 그 다음에 이제 100번 사진 문제도 그림에서 필수어휘를 이용해서 작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수어휘는 꼭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법이라는 거는 작문을 할 때 너무 어법에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약간 감점이 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이미 밥 먹었다 오이징 치팔러인데 이미 난 밥 먹었어! 이게 한국어는 되잖아요. 근데 이징 워 치팔러 하면 안 되거든. 안 되죠? 근데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마이너스 감점이 조금씩 돼요. 그리고 스토리 구성. 뭔가 이야기가 조금은 맞아야 되죠. 너무 산으로 가면 안 돼. 그래서 이제 모범 답안들 많이 보면서 이런 식으로 중국인들이 글을 쓰는구나. 짧잖아요. 80자 정도 쓰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스토리 구성. 좀 특이하신 학생들이 있어. 막 내용이 완전히 산으로 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스토리 구성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쓰기 이 부분까지 최소 1, 2부분 해서 60점 이상은 우리 교재와 함께 하면, 그래서 우리 교재가 바로 180점에서 230점까지 가장 빠른 시간에 집중. 알겠죠? 어려운 문제 왜 봅니까? 알겠죠? 우리의 목표는 180에서 230점. 자, 여러분들 우리 교재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합격하시면 혼자만 끝내지 말고 주변 친구들한테 열심히 전도해 주시고 우리는 다음에 또 다른 교재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再见。